봅시다, 여러분. 항상 뭐 하고 시작하라고? 촉발이요, 촉발. 마지막 뭐 한다고? 집약이요. 그리고 제목 현관펜 치고 가라고. 종소리래. 어떤 종소리일까? 나는 떠난대. 무슨 얘기지? 청동의 표면에서 느낌 나왔어요. 청동. 종이잖아, 종. 그거네.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 하나에 울음대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은 끝이 나는가? 등등등. 자, 잠깐만 여기서 제가 호흡을 빨리 가져갈 건데 무슨 얘기냐? 인종이 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참을 인자는 알겠어요. 그리고 봐. 왜 종소리인지도 알겠어. 자, 무슨 얘기냐? 자, 봐. 우리가요, 이런 종을 딱 보면 쇠잖아, 쇠. 완전히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종에다가 땡 하고 치면은 얘가 음파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얘기인 거야.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처음에는 구속받는 존재야. 근데 나는 결국 어떻게 됐어?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즉,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구속과 자유. 다시 볼게요. 즉, 이런 종이 종에서 소리가 돼서 떠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촉발된 점 볼게. 나는 떠나. 청동의 표면에서. 이 청동은 뭐겠어요? 종이겠지. 종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청동의 표면에 있다가 나는 자유롭게 떠나겠죠. 이해됐니? 정리하면 이거죠. 그래서 진폭의 새가 돼서 울음소리가 돼서 하나의 소리가 돼서 나는 떠나는 거죠. 어디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청동의 표면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청동의 표면에서. 뭐가 돼서 떠나요? 새가 돼서 떠난다고요. 됐니? 다시. 파란색은 뭐예요?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존재라면 주황색은 뭡니까? 내가 자유가 된 거죠. 파란색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종이겠지만 나는 뭐라고요? 종에서 나는 소리. 음파로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리요. 됐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발상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상들을요, 이해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외워놔야 어떤 작품이 나와도 대응이 되지. 이 작품 필기해서 외우면 뭐 할 거냐고. 똑같은 작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아시겠어요? 계속 갑니다. 인종은 끝이 나는가? 자, 인내가 끝날 수 있겠죠. 나를 억압했던 상황이 끝날 수 있겠죠. 청동의 벽에 가두었는데 내 개인적 삶이 아니구나. 역사적인 일제든 독재든 그 칠흑의 깜빵에서 나를 가둬뒀구나. 이건 전부 다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억압하는 상황인 거죠. 구속하는 상황인 거죠. 그 구속하는 상황에서 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실려서 가고요. 풀고요. 웃음이고요. 음파, 종소리, 악기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종에서 소리가 되어 자유를 얻는구나. 이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건 중학교면 다 끝나는 수준이에요.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봐봐. 상당히 센스 있잖아요. 요즘 힙합 가사 보면 굉장히 센스 있는 거 맞아. 그런 느낌이야, 나는. 계속 볼게요. 먹구름에 깔리면 하늘에 꼭지 터지는 뇌성이 되어 가루가루 음향이 된다. 자, 명시적이진 않지만 먹구름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재로 쓰였으니 이런 부정적,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다고? 터져서 소리가 돼서 음향이 돼서 자유를 찾을래요. 끝났네요. 억압받는 상황에서 나는 자유를 찾아가겠다. 주제 정리 끝. 이런 느낌. 이해됐어요? 종에서 소리가 돼서 떠나겠다. 에헤이. 됐죠? 필기 시간 좀 이따 더 드리고요. 자, 촉발부터 막 단도직입적이야. 고양이 되겠대. 나도 고양이로 크고 싶어. 나 저기
되게 예쁜 여자, 죄송해요. 반려동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집 앞 볼게. 주제 볼게요. 고양이로 태어나겠대요. 아, 굉장히 빡세게 고양이가 되고 싶으신가 보네. 왜지? 볼게요.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고망이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만 고양이야. 사뿐사뿐 뛰면요, 커다란 까치 같고 공도 둥글릴 줄 아는 작은 고양이래. 예쁘네. 그 뭐? 근데 보세요. 고양이들은 맨날 자고 있잖아. 고양이들이 맨날 자요, 진짜. 여러분 고양이 보면 진짜 맨날 자고 있어. 근데 뭐래? 졸지 않겠대. 우유도 핥지 않겠대. 자, 얘는 사실 보기를 보는 게 좀 더 도움되긴 했거든요. 보기 한번 봐볼게요. 자, 봐. 자, 아까 가는요, 자유에 대한 화자의 열망과 의지, 종과 종소리의 관계, 종과 억압과 종소리의 관계, 맞죠? 자, 반면에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뭐라고? 일반적인 먹이사슬의 상식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고양이. 뭐라고? 갇히지 않으려는 고양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요. 됐어? 그럼 나왔네. 즉, 여기 나와 있는 툇마루에 졸지 않으리라,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전부 다 뭡니까? 본능이죠. 먹이사슬 체계죠.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모순되고 잘못된 사회 구조겠죠. 나는 거기를 저항하겠다요. 보면 알겠지. 어떻게? 이렇게 살겠대요. 내 먹이인 들쥐랑 놀겠대요. 배고파? 참새떼를 덧쳐서 먹어? 아니요. 날아날 거야. 나는 참새들하고 놀 거예요. 폴짝폴짝 놀 거예요. 잡지 않을 거예요. 놀래주기만 할 거예요. 됐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먹이사슬 거부하겠다는 거죠. 맞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예상이 되죠. 외롭죠. 원래 왕들은 외로운 거고 아웃사이더도 외로운 거예요. 사회체제 거부하면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나달이라도 주워 먹으면 살 거라고요. 어떻게? 잘 곳이 없으면 그 속에 지푸라기 속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며 살 거라고요. 내 잠자리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날 거예요. 가끔씩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꿈을 꿀 거고요. 나는 들판을 향해 꿈을 꿀 거예요. 끝. 정리하면 뭡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나는 들쥐를 먹지 않고 양보할 거예요. 나는 들쥐를 먹지 않고 놀 거예요. 나는 참새 먹지 않고 같이 놀 거예요. 됐나요? 상당한 낭만이죠. 낭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삽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낭만이에요. 낭만. 미스 선샤인에 나오는 그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영예들이 가졌었던 로망 같은 거, 낭만 같은 거예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거 알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인생의 한때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이게 삶의 총체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삶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 봅시다.
자, 1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시적 분위기 형성이요. 자, 일단은요, 시적 분위기 형성은 100% 맞는 선제예요. 그럼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런데 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적 분위기 형성이라는 건 주제와 매우 밀접한데 계절감이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쓰였나요? 나 잘 모르겠거든. 지금 뭐로 풀고 있다? 주제로 풀고 있다. 주제가 계절감과 관련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고? 정서 변화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주제 변화예요. 지금 주제가 변화할 만한 상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3번 선지. 시대적 상황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역시. 4번 선지. 화자가 지금 깨달음을 얘기하고, 아니, 지금 핀트가 엇나갔어. 주제는 뭔데? 사회 질서가 이래, 거부할 거야. 나 억압받는 상황에서 난 자유를 찾아갈 거야. 그러면 지금 뭔가 결이 다 안 맞는데? 정답은 그러네.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작품도 억압받는 상황에서 자유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야? 종 소리죠. 나 같은 경우도 볼까요? 자, 역시 억압받는 상황에서 나는 자유 찾아갈 거야. 선생님 어딜 봐서요? 여러분, 동물로 태어났어요. 뭐가 우선이야? 본능이 우선이야. 동물로 태어났어. 자연의 약육강식 우선이야. 하지만 나는 나의 식사인, 한 끼 식사인 들쥐를 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들쥐와 놀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겠어요? 아이고, 거꾸로 쳤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되냐고. 의지적이야죠. 정답은 5번일 거고 불안하면 얘만 발치독이야.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하다고. 고양이 된다는 얘기를 정말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가도 종소리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끝. 종소리 동일한 시험. 종결음이 고양이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뻔하죠 뭐. 반복 강조 주제 끝. 됐습니까? 자, 굳이 개념어 잡자면 이런 거야. 반복 강조 100%죠. 그러니까 주제에 집중하면 그냥 툭 하고 보이는 겁니다. 존나 웃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그 아이폰 음성 그거 켜 있는데 음성 인식 존나 정확히 되네. 진짜. 야, 구글 유튜브랑 달라. 씨발 존나 정확해 지금 이거. 죄송해요. 쌉소리 그만할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텐마루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으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 봐. 얘도 지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공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공간을 세팅해서 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사후적으로 공간에 초점 두고 봐야지. 발췌독으로 하면 또 꼬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공간이겠어요? 억압하는 공간과 내가 지향하는 공간, 뭐 그런 식의 포인트를 잡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요. 봐. 대비를 통해서 지향을 드러내겠지, 당연히. 대비를 통해서 당연히 지향 드러내겠죠. 그게 텐마루인지는 좀 더 확인해보자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거 맞네. 자, 봐. 내가 그런 지향을 추구하다 보면은 쓸쓸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그게 참새 들지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3번 선지. 거센 바람에 찬비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맞죠?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인 거야. 뭐라고? 내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괴로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괴로움. 그래도 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그래도 살아갈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주제가요, 화자의 의지, 소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식과 위로였을까요? 답 나왔지.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거부하는 게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의지와 결의가 필요한 거죠. 작품 돌아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식과 위로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달빛 이런 게 안식과 위로일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러면 발췌도를 한번 해볼까요? 기억, 리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좁히고 발췌도. 주제로 좁히고 발췌도. 왜? 주제는요, 화자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야. 화자가 지향하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 펜으로 박스를 칠게요. 화자가 지향하는 게 있는 거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고요. 화자의 의지가 있는 거고 화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화자의 안식과 위로 벌써 결이 다르죠. 주제 세팅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주제를 세팅해놓고 보면 5번이 제일 튄다는 게 보일 거고 얘가 정답인지 확정짓기 위해서 발췌독을 들어가는 거야. 그때 기억 리을이 어떤 공간인지 확인사살 기억 봅시다. 너른 들판이요. 기억 너른 들판. 화자의 안식과 위로야. 여기가 내가 지향하는 공간이지. 리을도 볼게요. 밝은 들판 내가 지향하는 공간이죠. 선생님, 안식과 위로를 지향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 그럼 정답 없나요? 맞아. 씨발 그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네가 시험의 룰을 몰라서란다.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작품에서 잘 들어. 나는 들쥐랑 놀 거야. 100% 정답이에요. 들쥐를 먹을 거야. 빵프로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맥락에서 볼게요. 화자는요, 즉 약육강식의 즉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쯤 정답이에요. 그러면 질서를 거부하려면 의지, 소망, 추구, 지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80%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팅된 키워드들은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있어. 한 80% 정도에 속하고 있는 선지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오히려 그게 안식일 수도 있다는요, 훨씬 멀어져요.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고 5번이 틀렸다기보다는 가장 정답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안식까지 가기에는, 위로까지 가기에는. 왜? 사실은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는 게 훨씬 안식이고 위로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죠. 맞잖아. 고생이 없잖아요. 안식과 위로라는 건요, 고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수용해버리면 끝이지.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훨씬 정답 선지 뭔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40%까지도 떨어지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정답 스펙트럼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2개 중에 헷갈려 그런 거 없어. 그냥 문제 풀 줄 모르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그래, 이어지네. 화자의 의지감추. 의인화는요, 나중에 찾아, 집에 가서. 2번 선지. 의지강조. 아이씨, 야, 진짜 이거 너무 심할 정도로 주제인데? 3번 선지. 자유로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러니까 자유로움 추구하겠죠. 4번 선지. 그래, 포획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 갑자기 왜 비판을 해? 뇌절.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그냥 뇌절이라고 이건. 어떤 느낌인지 보이셨을 거고요.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필기하세요. 74페이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종에 묶여있기 때문에 억압 상황이라 봤고요. 소리를 통해서 종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종소리였던 거고, 종에 붙들려 있다, 억압 상황이다, 소리다,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이 추구와 자유 추구와 문학에서 관습적으로 동의어로 쓰이는 것들이 소망이다, 의지다, 결심이다, 지향이다, 추구다, 긍정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정답 1번에 5번 선지 설계가 그냥 보일 거고요. 나머지 2번 문제나 3번 문제의 정답 설계도 보일 텐데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2번 문제도 3번 문제도 전부 다 뭐냐면 이런 키워드 찾으면 정답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냐? 갑자기 뜬금포로 위로나 위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거는, 위안이라는 거는 내가 편해진다는 건요, 사실은 대립 갈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가 사회를 다 이겨버리면 가능하지. 근데 얘가 지금 이길 수는 없어. 맞잖아. 고양이가 어떻게 언제까지 뭐 들지 안 먹고 살 거냐고.
고양이가 언제까지 낮잠 안 자고 살 거냐고. 응? 내가 언제까지 사회적인 억압이나 약육강식이나 기존 질서를 거부하면서 살 거냐고. 쉽지 않아요. 낭만이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한 의지와 괴로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로워진다고요. 하지만 나는 꿈을 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필요한 거라고요. 나의 위로나 편안함은 안식은요 어디서 온다고? 오히려 수영에서 온다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냥 신의 뜻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태국 여행을 한 12년 정도 전에 갔다가 어쩌다 뭐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보면 그새 쿡쿡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 태국 사람들 진짜 착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불교적 가치관이고 자기가 현세 그 계급으로 태어난 거는 전부 다 예전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태국은요 완전히 계급 사회거든요. 하이소라는 표현이 있어.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상류 계층을 아예 하이소라고 부르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면 태국 가면 그냥 1억이야. 그런데 태국의 한 달 평균 봉급이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를 못 버는데 어떤 사치품의 물가는 2배인 거야. 그럼 사실상 20배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 달에 200 이렇게 편의점 알바해서 벌어도 BMW 뽑을 수 있어요. 중고차는 존나 가능이야. 그런데 태국은 아예 그냥 불가능이야. 그런데 불만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불교적 가치관 때문인 거야. 뭐 한 거야? 사회 질서를 수용해버린 거야. 그럼 편하게 사는 거야. 사회 질서를 거부하기 힘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의지적으로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이 문제들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1번 설명드렸죠? 뭐라고? 이거 아닌데? 72페이지. 여기 있다. 화제 의지강조 주제라고요. 오케이? 정서변화, 시대상황, 깨달음 이런 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리고 계절감이 주제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의지표출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왜 갑자기 시대적 상황, 역사적 이런 얘기가 나오냐. 역사적 인식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작품 배경 지식이 있는 애들을 솎아내려는 거야. 무지성 암기를 솎아내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억압에 대한 자유추구다. 보나마나 독재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그러면 작품 해설을 쓰고 외워버린 애들은 여기서 솎아지는 거야. 털어내는 거야. 이 문항 설계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지성 암기하는 애들을 털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섣부르게 작품 정리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 외웠다가 반대로 나와버린다니까. 아니 대치사대장 5개년 논란이 왜 생기냐고. 병신대요, 병신대. 진짜 강사가 병신대. 서울대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5개년 논란 섞이면 얼마나 그 쪽팔린 일이야. 학생 수가 현장가에 3,000명, 4,000명인데 쪽팔린 거예요 진짜. 작품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 계속 봐요. 문항 설계를 볼 줄 알아야지. 이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봐. 안식과 위로. 아니에요. 오히려 저항의 공간이지. 투쟁의 공간이고요. 의지적 공간입니다. 수용적 공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 정답은 현대인을 왜 비판해? 나 살기 바빠 지금. 아니 그리고 내가 뭐 둘째 안 먹는 걸 왜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먹지 말아야. 일단 나라로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종소리에서 대해서 나가겠다는 거지. 굳이 옆에 있는 애들까지 편하게 살고 있는 애들한테 야 종소리에 대해서 너도 자유를 추구해. 꼰대지 꼰대. 내 삶이야 내 삶. 알겠니? 의지강조 의지강조 의지강조. 누구의 의지강조? 화자의 의지강조. 그 느낌이라고. 됐죠?